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식물 하나를 살려볼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이 식물인데요. 몇 년 전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당시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항상 위시리스트에만 올려두었던 식물이에요. 바로 흰무늬 바나나입니다. 이 흰무늬 바나나는 제가 구입을 한 건 아니고요. 지난 주말 조인폴리아에 갔다가 연을 맺게 되었어요. 조인폴리아 투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영상 촬영 당시 조인폴리아 대표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필요한 식물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속엔 데려가고 싶은 식물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건 너무 죄송해서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데 농장 한켠에 상태가 안 좋은 흰무늬 바나나 몇 개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 얘네들은 왜 이런 거냐고 여쭤봤는데 신입 직원분들이 흰무늬 바나나 자촉들 분리를 시도해 보셨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흙 배합이랑 다 바꿔서 집중 케어 온실동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 그럼 얘 하나 데려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식물을 데려가시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된다 하시는 거를 제가 꼭 살려보겠다 하고 데려온 거예요. 이동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게 직접 포장까지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집에 와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흰무늬 바나나, 그것도 자촉 번식을 한 개체라니 하면서요. 그렇게 집에 데려와서 따뜻한 거실에서 4일 정도 안정을 취한 상태예요. 현재 영상 시점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이 흰무늬 바나나를 이 상태로 계속 키우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뿌리 상태도 많이 안 좋다고 하셔서 살짝 걱정도 되는데 멋지게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죽어가는 식물을 살릴 때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구독자님들도 집에 죽어가거나 상태가 안 좋은 식물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갈이를 하면서 화분이랑 흙도 싹 갈아줄 건데 식물을 살릴 때 고려해야 할 것들 몇 가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흙의 상태부터 체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흙이냐 좋지 않은 흙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현재 식물의 상태에 맞는 흙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해요. 먼저 바나나 화분을 엎어서 뿌리 상태를 살펴볼 거예요. 비단 바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키우는 다양한 식물들은 보통 뿌리에 문제가 생긴 후 지상부의 줄기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또 제가 키우던 식물이 아니고 성장하는 공간도 저희 집과는 다른 공간이었기 때문에 흙과 뿌리 상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식물을 관리하는 공간은 아파트 베란다와 거실이고 조인폴리아 같은 경우는 하우스다 보니 흙과 화분 사이즈도 달라져야 해요. 이렇게 조심히 바나나를 화분에서 뽑아보았습니다. 뿌리가 요 정도 있는데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보시면 모체 바나나로부터 분리된 흔적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새끼촉으로 번식을 하기도 하는데 뿌리가 몇 가닥이라도 있어야 번식이 가능해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는 목본류가 아니고 초본류, 즉 풀이기 때문이에요. 흙 같은 경우에도 피트모스가 많이 함유된 촉촉한 흙입니다. 빛 좋고 따뜻하고 환풍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하우스 환경에서는 정말 좋은 효과를 내는 흙이지만 가정집에서는 자칫 과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흙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처럼 식물을 살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흙의 재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분의 사이즈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집에서 바나나를 살리는데 기존 사각 화분은 커도 너무 커요. 특히 뿌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화분의 크기도 많이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화분을 그대로 사용하면 아마 며칠 내로 뿌리가 다 녹아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뿌리를 확인하기 전에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투명 화분, 중간 사이즈를 생각했었는데 훨씬 더 작은 화분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뿌리를 살짝 만져보니 살아있는 뿌리가 있는지 판단이 잘 안 되어서 살짝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봐야겠어요. 만약 이 바나나가 건강한 상태였더라면 줄기를 감싸고 있는 묵은 껍질들을 다 제거했을 텐데 지금은 세력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 껍질들은 그대로 둘 거예요. 상처가 나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수분 증발도 너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고려할 사항이 바로 식물 지상부의 정리예요. 꼭 바나나가 아닌 다른 식물들의 경우라도 상태가 좋지 않고 보기 싫다는 이유로 지상부의 잎과 줄기들을 몽땅 잘라내는 경우가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말라 죽은 가지들과 잎들만 정리하고 지상부 정리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잎과 가지들은 다 저마다 할 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식물이 살아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테니 보기 싫더라도 당분간은 남겨두세요. 혹시 모를 감염을 위해 식물 소독제 희석액을 뿌려주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흙을 배합해 볼 거예요. 흙이 보베다에서 얼마 전에 보내주신 관엽 전용 보흙을 사용해 보았어요. 보흙과 해찬솔 배양토 그리고 같이 보내주신 다육이 전용 흙을 섞어서 준비합니다. 저는 1대1대1 비율로 잡았고 물이 잘 빠지고 흙 사이사이에 공기도 잘 통하면서 양분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는 흙을 생각하고 배합한 거예요. 바나나의 경우 열대 작물이다 보니 촉촉한 피트모스 단용으로 심어도 정말 잘 자라지만 현재는 제 기능을 하는 뿌리가 거의 없고 새로운 뿌리들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흙을 사용해 보았어요. 다른 식물들이라도 뿌리에 데미지를 입은 경우라면 최대한 물 빠짐이 좋고 통기가 잘 되는 흙으로 바꿔서 관리하면 좋습니다. 생각했던 화분이 너무 커서 장난하나 싶으시겠지만 지름 10cm짜리 슬립분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이제 심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심는 거 자체는 어려울 건 없으니 심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네 번째 고려할 사항 알려드릴게요. 바로 계절이에요. 흙과 화분 그리고 가지 정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리고자 하는 식물의 현 시점의 계절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겨울의 경우 상태가 좋지 않은 식물이라도 봄까지 버틸 여력이 보인다면 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지만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거든요. 만약 지금 시점이 식물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봄이나 초가을이었다면 조금 더 흙에 보습력을 더해주었을 거고 화분 역시 지금 화분보다는 더 큰 화분을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겨울의 초입이고 아직 봄이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화분과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한 거예요. 식물을 살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계절, 즉 식물의 대사가 얼마나 활발한 시기인지도 꼭 고려를 해보세요. 다 심어주고 지지대를 세워주었는데 뿌리가 약한 식물을 살릴 때에는 이 지지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을 새로 심었는데 식물체가 자꾸 흔들리거나 하면 새로 나온 뿌리들이 흙에 잘 활착하기가 어려워요. 식물체가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물을 주자마자 물은 잘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빛 좋은 베란다 한켠에 흰무늬 바나나를 두고 관리를 할 건데요. 여섯 번째 고려할 사항은 관리 공간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을 기준으로 14도에서 15도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12월이 되어 좀 더 기온이 떨어지면 이 바나나는 거실로 들여갈 계획이지만 그때까지 베란다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뿌리가 상한 식물들은 어느 정도 높은 습도를 필요로 하거든요. 베란다가 거실에 비해서 습도가 훨씬 높은 편이어서 새 뿌리가 많아질 때까지는 베란다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새 식구가 된 흰무늬 바나나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기다려보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2월 7일 일요일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분갈이를 해줄 때만 해도 싱싱했었는데 점점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줄기 중앙 부분이 비어있는 느낌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만약 흙 안에서 새 뿌리를 잘 내려주고 있다면 땅 아래에서 새 촉을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말라버린 부분들을 잘라서 제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지대를 좀 풀어주고 상한 부분을 소독한 가위로 잘라줘 볼게요. 안을 보시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벗기지 않고 놔두었던 껍질들을 다 벗겨줄게요. 이 부분까지도 말라버려서 모두 잘라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심지가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아있는 껍질도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운이 좋으면 중앙 심지 부분에서 새 잎을 올려줄 건데 마음은 살짝 비우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자촉이라도 올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를 넘겨서 2026년 1월 7일이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전 마른 부분을 제거해주고 나서도 계속해서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된 지도 벌써 열흘 정도가 되었는데 이번 영상은 기록을 해두긴 했지만 그냥 올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담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기록이 일단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지상부가 모두 말라버린 모습이라서 거의 포기를 했는데 가장 밑 심지 부분이 엄청 딱딱해요.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았는데 일주일째 단단함이 유지되고 있어서 한가닥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흙을 엎어서 뿌리 상태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뿌리까지 건드리면 바로 죽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꾹 참고 있어요. 화분흙 반 정도가 말랐을 때 흠뻑 물을 주면서 계속 관리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흰무늬 바나나 살리기 기록은 여기까지만 해서 소식을 전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최종 결과를 공개할 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종료하기 전에 아래 심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마른 부분을 제거하고 껍질도 제거를 해보았는데 가장 아랫부분 심지는 싱싱하고 단단해요. 줄기 끝부분은 또 까맣게 말라 있어서 아주 조심조심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식물 소독제 처리를 조금 해줄까 하다가 오히려 물러버릴 것 같아서 뿌려주진 않았고요. 최대한 무른 부분을 도려내 주었고 뿌리 부분은 촉촉하게, 지상부는 습하지 않도록 해서 관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든 살든 최종 결과도 여러분들께 공유할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